오늘은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별한 신호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이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6,2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630억을 샀죠.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오늘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가 오늘 급락이 나왔죠. 5%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이쪽 경기 민감 섹터인 포스코는 좀 매도를 하면서 이 반도체 IT 쪽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선물도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 누적 포지션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플러스 2천억으로. 제가 요새 말씀드렸죠. 선물로 시장을 외국인이 핸들링을 하는데 그 매수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 1조 팔고 1조 사고 하는 게 번번해요. 그런데 오늘은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면서 플러스로 좀 전환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옵션 부분은 아직도 외국인이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선물을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돌려놓고 현물, 주식을 좀 매수를 했다. 하지만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옵션은 계속적으로 풋옵션 하방 쪽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제 자료를 토대로 포지션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이 추세를 넘어갔어요. 추세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완벽하게 벗겨주는 흐름이 오늘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121선까지 좀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가까이서 자세히 보시면 이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이렇게 이때도 좀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밀렸죠. 이날이 6월 3일이에요. 2021년 6월 3일입니다. 자, 6월 3일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더 크게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6월 3일 이렇게 차트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넘어가면서 가려는 모습을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좀 밀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늘 또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수급이 붙어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은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IT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우리 시장의 30%가 넘습니다. 거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35% 정도 돼요. 얘네들로 이제 지수가 핸들링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시세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 하면은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하루예요. 하루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연속성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고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또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처럼 펴놓고 줄줄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연속성이 생긴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유가 뭐죠? 8월이 돼서 8월 10일 광복절 특사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의 기대감도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 좋은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그런 8월 돼서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 자, 다음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지수로 환산해 놓은 거죠. 근데 어저께 최고가를 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갔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들도 영향을 좀 받은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굉장히 많이 쉬고 오늘 그 신호탄을 쐈는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거래량 보여드리면서 이제 차트 보여드렸었죠.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형주 먼저 볼게요. 중형주를 보시면은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여기 다중천정형이잖아요. 고점이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럼 소형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형주 보시면은 소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주도 뭐 거래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추세 하락식으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60일 이평선도 좀 깨지면서 내려오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대형주는 다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얘도 이렇게 소형주처럼 이 추세를 이렇게 좀 만들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늘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좀 돌파를 할까 막 이런 상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시장에도 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내일 갭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안착한다 하면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거죠. 상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이 추세를 만들고 있죠. 어저께 60분 봉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60분 봉에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제 추세 단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오늘 상단까지 와서 장 마감을 한 거고요.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좋아서 여기를 이제 갭으로 뛰어넘고 여기를 안착을 하면은, 그럼 시장이 추세를 돌리는 거겠죠. 코스피 시장 자체가. 그래서 계속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시장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 수준이다. 이 수준이 뭐죠? 올라가면 완만하게 가는 거예요. 뭐 급등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탁금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는 시점이 아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과 그대로 나왔죠. 예탁금 추이. 이게 상승을 한 게 일시적으로 카카오뱅크 청약 환불금, 그리고 이 환불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로 다시 떨어질 거다. 어저께 분명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유지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 어차피 완만하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런 구간처럼 막 시장이 급등 나오고 계속 올라가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으면은 그래봤자 완만한 상승,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이다. 최근에 시장 올라올 때도 카카오가 올라오고 가는 놈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IT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필히 이번 주에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추세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인데 얘는 이제 고점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고점을 넘어가진 못하고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한번 깼죠. 여기 저점을 한번 깼죠. 그리고 급등하는 게 요즘 패턴이 나와요. 어제도 봤던 SK케미칼이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고 급등을 시키죠. 따라오지 못하게. 하이닉스도 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오늘 급등시키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는 여기서 저점일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더 센 겁니다. 얘는 이제 추세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센 것이고, 여기 이제 추세 넘어가면 여기 있는 좀 매물 소화를 하이닉스는 해야겠죠. 하이닉스도 시세 연속성이 붙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좀 흐름이 좀 진행될 것인가. 이제 8월 10일 저는 광복절 특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방송에서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흐름이 바뀌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지수 자체도 흐름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보여드리면 추세를 다 넘어간 게 맞습니다. 지금 추세를 다 넘어갔고요. 여기 추세를 넘어갔으니까 여기 넘어간 추세를 지지만 해줘도 괜찮겠죠. 여기서 올라갔다 밀려도 여기만 다시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만 해줘도 계속 시세는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다시 이탈을 시키거나 빠르게 좀 이탈을 시키면 말짱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세를 넘어간 이 자리를 지지만 해주면 삼성전자는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생기려면 역시 그 특사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제 비리비리 하다가 또 비리비리하게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삼성전자, LG전자 주가가 달랐던 흐름이 총수의 부재 역할도 굉장히 크다 말씀드렸어요.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빠르게 좀 삼성전자가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런 게 이제 주가를 좀 붙잡았다면 이제 부회장님이 좀 사면이 된다면은 그 집행 부분도 다시 미국 쪽이나 이런 반도체 공장에 투자가 빠르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전 여전히 위험 부담 계속 안고 가는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 말씀 드릴게요. 이미 지금 부채한도 미국 쪽에서는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긴급 조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무원 퇴직기금과 장애인 기금에 대한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좀 뉴스가 이미 보도가 되었고,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8월에는 휴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협상을 하려면 이제 9월에 회기가 좀 진행되면서 협상이 될 거고, 지금 한 10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이 현금 부분으로 이제 예금이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하락하고 싶으면 이 내용 들고선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가능성을 좀 계속적으로 좀 두고 가야 된다라고 아직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채한도 증액, 유예 이런 협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예금을 써야 되죠. 신규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리 떨어진다고 이제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이제 좀 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20% 정도의 대비는 하고 계속적으로 좀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시각이 완전히 변하진 않았어요. 지금 8월장은 뭐 계속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신규 종목을 뭐 크게 뭐 늘리기보다는 좀 자제하고 좀 지켜보신 다음에 뭐 매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좀 이렇게 분할로 좀 매집해 가시면서 가는 쪽으로 전략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전히 뭐 그런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유지를 해주고 다시 이게 돌리고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를 깨지 않고 완만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서 이제 광복절 기점으로 뭐 그런 호재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오늘 포스코 하락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좀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IT, 소부장이나 이런 쪽은 한두 종목 정도 편입을 해서 포트에 담아서 가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중요한 거는 내일 시장이 갭으로 상승을 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 추세선을 다시 깨는지 그 여부. 시장은 여전히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오른다, 좋다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이제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그런 호재도 생긴다 하면은 BIT 쪽에서는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편입을 해서 동참은 일정 부분 하셔야 된다. 만약 이 반대의 경우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고 하면은 그럼 지금처럼 좀 기다리시면서 보유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영상 통해서 이 부분 좀 설명드렸고요. 시황까지 함께 좀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